지금부터 열린 시민뉴스와 공수처TV가 함께하는 최자영과 김상민이 진행하는 시사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그 위정자들이 예.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예,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고 하는 박지원, 예, 그리고 요즘 어제 그저께 나와서 떠드는 박영선, 예, 그 다음에 또 시대전환당이라고 하는 조정훈 등이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독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위정자뿐이 아니라 예, 우리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문제가 위정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당에만 있는 거나 야당에만 있는 거나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위정자들 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고 하죠. 시민 민초들도 이 오늘의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청담동 눈바 관련한 이제 얘기가 그렇죠. 들어오시면 되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국정감사를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청담동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 이런 취지로 물었죠. 예. 그랬더니- 목격자가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고, 그렇죠. 예, 첼리스트라고 하는 목격자가 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렇죠. 새벽 3시까지 이제 윤석열이가 한 새벽 1시쯤에 왔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목격자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합리적 의심이 가니까 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내 장관직을 걸겠다. 당신은 뭐를 걸 거냐. 이렇게 예. 다시 계속하세요. 계속 할까요? 한동훈 장관이 예, 김의겸을 향해서 나는 법무부 장관 직을 걸겠는데 당신은 뭘 걸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반문이, 한동훈의 반문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자아내는데요. 뭐 의원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한동훈은 자기 자신이 그런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의 이 대답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기뿐이 아니라 거기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 대통령 윤석열, 이세창,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여럿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안 갔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게 한동훈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나 이세창은 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간 일이 없으면, 그날 새벽 3시까지 술 마신 일이 없으면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이 그런 술자리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남이, 자기가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를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한동훈은 조사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다. 다른 사람까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자기 장관직을 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월권이, 다른 사람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일은 자기의 장관직을 걸고 맹세를 할 수가 있으나, 윤석열이나 이세창의 경우는 자기가 나서서 장관직을 걸고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실제로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무관하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자기의 강변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제 것이죠. 한동훈이 이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 그 채널A 사건에서 그 자기가 그런 이제 채널A 기자로부터 이제 어떤 교사를 시켰잖아요. 위증 교사를 집중에 시키겠는데. 그 사주. 네, 네, 위증 사주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증언 사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채널A 그 기자하고의 통화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휴대폰 있잖아요. 그럼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 비번. 예. 그런데 자기의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끝까지 결국은 지금까지 안 주고 이제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의 동선, 뭐 휴대폰 동선이 다 요새는 기죽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세창 씨도 분명히 자기가 거기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고, 당사자가. 그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있었다. 까지도 인정을 했고, 동백 아가씨 불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다고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도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동백 안 갔다는 얘기는 안 해요. 동백 아가씨는 난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백 아가씨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른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간접적으로 나는 자기가 거짓말은 차마 자기 입으로 하지 못하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안 갔다는 말은 절대 안 해. 단지 증거 있냐 이 사람들은. 너 증거 있냐?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정말 윤석열이 그 자리에 없고 예. 한동훈이 안 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말이거든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를 떠나서 예. 한동훈의 그 대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아닌 윤석열이나 이세창이나 김앤장의 변호사들까지 안 갔다. 그것도 조사도 하기 전에 김의겸 의원이 딱 묻자마자 그런 자리 없었다고 얘기를 한 것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독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갔다고 하면 딴 사람들도 안 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게 독선이고 이런 것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냐 하면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의 법무장관의 사고방식이라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돼 있지만은 많은 외국 같은 경우는 사법방해죄로 그거는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또 네가 갖고 있는데 네가 네 비번을 안 까갖고 사법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OECD의 많은 나라들이 사법 방해죄를 엄격하게 정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사법방해죄가 없다는 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거를 이 법에서 내가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설사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내 증거만 못 찾으면 내 증거 칼이라든지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정황 증거가 다 있어도 증거 없으면 무죄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한동훈이 비번을 안 까니까 딴 사람들도 다 비번을 안 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이폰 그렇죠. 근데 이게 설선수범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이게 근데 이제 갤럭시 우리 삼성폰들은 까나 안 까나 관계 없어요. 저기 그게 다 돼요. 프렌식이 돼요. 근데 아이폰은 이게 완전히 암호화 시켜놔갖고 아이폰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을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것 같아요. 비번 걸어놓으면. 왜냐면 뭔가 범죄와 관계 있거나 나중에 혹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요새 전부 다 아이폰 살 뻔했네. 그래서 아이폰이 지금 삼성이 망했다. 그러니까 실제 삼성이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얘기, 삼성 얘기를 놔두고
그런데 문제가 이 독선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판단이죠. 자기가 윤석열도 안 왔고 김현장도 없다, 이세창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월권이고. 아니 자기는 그 얘기는 안 한다니까. 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술 못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또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직접 안 한다니까. 있으면 증거 내라 이거야 이 사람은. 아, 그렇죠. 증거가 네. 왜냐면 그 첼리스트하고 담당자들은 다 자기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절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그 관련된 무슨 아니, CCTV나 이런 건 다 완전히 증거 인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지. 아니 한동훈은 그런 술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말을 직접 안 했다니까. 같이 걸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난 아니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말 안 해도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유치할 수 알겠습니다. 있게 하는데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인 건 예, 아닌 예. 거지. 그런데- 네가 내가 그렇게 네가 이해한 거지. 난 거짓말한 적 없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 거지. 쳐서 마지막에 그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실을 난 노래 못 부른다 그랬. 나는 동백아씨도 모른다 그랬지. 내가 언제 안 간다고 그랬냐. 거짓말한 적 없다. 판단은 네가 한 거다. 윤석열은 윤석열도 그렇고 나는 동해가같이 못 부른다. 그렇지. 한동훈도 마찬가지니까. 한동훈은 술을 못 마신다. 뭐 아니면 내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직을 걸자. 뭘 걸자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자기는 그 술을 못 마신다라든가 단과적으로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는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세창도 있고 김현장도 있었다 그러면 수사를 들어가야 되잖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근데 이제 변호사를 김현장 변호사를 만난 거 만나서 자체가 음. 그게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대통령이- 해서 아니 그게 대통령이 음. 변호사들을 만나서 같이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는 모종의 뭐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기 그거는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직접적인 형법상 예를 들면 몇 조문에 의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그러니 범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나- 얘기고 그런 사실이 그거를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여하시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강제할 수. 아니 제가 하는 말은 한동훈이 자기는 법무부 장관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든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수사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의겸 보고 근거가 없는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도 하기 전에 자기가 그 수사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뭐 이수당 10시까지 있었던 것만 하고. 아니 증거물을 안 내잖아 일단. 그러니까 김의겸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허위로 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사실인 거를 네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냐고. 말은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수사도 하기 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과 한동훈뿐 아니라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굉장한 비중이 있는 것처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라 직함을 내걸고 박지원이 그 김의겸 보고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도 마찬가지 한동훈하고 똑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조사도 하기 전에 우리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사도 하기 전에 김의겸 보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가라고 얘기해요. 의원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하는 박지원은 자기가 그 태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김의겸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눈에는 독선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사실은
논할 가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지금 뭐 거의 중범죄자거든요. 진짜 그래. 그런 이런 놈들 말은 네. 지금 뭐 거짓말하기 한두 개도 아니고 네. 수도 없잖아요. 채널A 사건만 해도 그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자기가 그와 똑같은 거니까 너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자기 증거는 그 감춰놓고 그래, 그거 알았어. 똑같은 거니까 어. 그걸 어떡하겠냐고. 검찰권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데 다 자기가 임명한 애들인데. 자, 그래서 자, 두 사람만 더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뿐이 아니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진 박영선이 있어요. 이 박영선이 쫓아나와가지고 이재명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잖아요. 당대표 내놓고 나가라. 이렇게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네.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당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박영선이가 옛날에 과거 그러니까. 자기도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뭔가 할 적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먹겠다는 거지. 그 자기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분당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재명 너 당대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권리가 그 나가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나가라는 거야. 김의겸 박지원은 김의겸 나가고 박영선 와가지고 이재명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조정훈도 한마디를 거들어서 조정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박영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공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당 공천제를 그 개방형으로 바꿔서 당 대표가 하지 않도록 하고 당 대표라는 걸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공천제를 없애고 개방형으로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의 순서를 비례대표제나 지역구나 그 국회의원 선수를 시민들이 투표할 때 직접 뽑는 건데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순서를 정하는 거랑 당대표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박영선이 원하는 것은 개방형 그 공천제를 없애고 개방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그 관심사가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할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구나. 그렇죠. 조정훈도 마찬가지. 조정훈도 뭐라고 그런 식의 조정훈은 얘기를, 이제 차기 지금 비례대표가 민주당에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사실은 그 더불어 시민당인가 뭘로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저쪽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하고 거의 고도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반대 투쟁을 해야지 다음에 지역구 본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받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정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런데 특검하기 전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먼저 사직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나가면 대장동 특검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박영선 같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조정훈이 딱 박영선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혹시라도 공천권 행사할까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조정훈이 원래 의원 내각제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 여시제 출신 이낙연 대통령. 그래서 이재명이 만일에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을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이낙연계에 의원 내각제가 물 건너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미리 그 위험 부담을 없애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권리를 갖고 이렇게 할까봐 겁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재명이 지금 검찰에 수사받고 있으니까 나갔다가 검찰 수사 받고는 죄가 없으면은 다시 국민들이 찾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 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조정훈이는 참 아가야 같다. 이 검찰이 없는 죄도 막 덮어씌우고 없는 증거도 조작하고 하는 거를 애써서
두 눈을 찔끔 감으면서 검찰이 마치 정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의 정의의 중고가 되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받고 죄 있으면 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나 위선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조정은이 그러니까 박영선이 이재명이 공천권 행사가 겁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겁이 나는 것처럼 조정은도 이제 의원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설군도 이재명 보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지. 그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이 지금 사실은 뭐 검찰은 뭐 맘만 먹으면 다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조사도 안 하고도 뭐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중에 지금 수십 명이 다 지금 피의자예요. 다 고발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의 태반이 다. 그러면은 송영길도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소당하거나 뭐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그냥 전부 다 예, 예. 간다 그러면은 그 검찰한테 모든 인사 예. 당직에 대한 임명권과 그다음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예, 거죠 검찰한테. 예. 그게 웃기는 거예요.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최종심까지 대부분까지는 무죄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적인 권리를 대한 인식이 없는 거지 이 맞아, 사람들이. 맞아. 아니 권리세 그 알긴 기본권이야. 아는데 예. 욕심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왜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그렇게 있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고발당한 것만 수백 개가 넘고, 그렇죠. 예, 예. 그게 조사도 다 안 해. 유지가 되면은 수백 년을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사 안 이것들이 안 하지. 네, 그런 건 수사 안 하고. 그럼 그래서 오늘 전 조국 장관에 네. 대해서 검찰이 5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문제는 놔두고 이제 우리 시민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해요. 윤석열 욕하고 한동훈 욕하고 그리고 안철수도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시민 민초들이 할 일이 없다. 욕을 아무리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윤석열 욕한다고 윤석열이 뭐 그 욕 듣고 괘씸해서 마음을 고칠 것도 아니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욕을 하는 것으로 그치면은 정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욕하기 전에 왜냐하면 윤석열이 어떻게 하고 한동훈이 어떻게 하고 안철수가 어떻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긴 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고치기 어려운 것을 비싼 밥 먹고 맨날 뭐 그 사람들 욕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남을 욕을 하는 그 정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은 공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의 권력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만들도록 추동을 해야 되겠다. 윤석열, 한동훈, 안철수 욕하는 그 시간에 국회의원들, 국힘당은 뭐 먹혀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 에너지를 민주당 그래도 반쪽회는 열어놓고 있는 민주당을 추동해서 공권 위정자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탄핵권, 소환권, 국민 소환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는 개헌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헌법을 좀 이번에 뭐 헌법을 바꿨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여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의원내각제를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 있지. 그렇죠. 국민한테 기본권을 어떻게 높일 건가 여기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시민들이 뽑는 것조차 이게 거슬려서 이것을 아예 총리에게 옮기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기본권에 관련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투표권, 직접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부터 좁혀야 돼. 안철수 욕하고 한동훈 욕하고 윤석열 욕하는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헌법을 안 고쳐도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지검장을 교육감처럼 민선한다든가 경찰청장, 법원장 지역에 이런 것들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우리들이 민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뭐냐면 그 박영선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조정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막 하잖아요. 이런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 못지않게 독선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정치학이라는 책을 알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국가제도란 책을 썼어요. 아주 조그만 팜플렛 같은 책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수는 다수보다 이익과 호의에 의해서 더 부패하기가 쉽다. 소수가 다수보다 더 부패하기 쉽다. 뇌물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패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학자, 사회학자, 법학자들이 다수는 어리석고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수의 현명하고 양심적인 사람을 뽑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우정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 똑같고 그러나 소수가 다수보다 부패에 더 넘어가기가 쉽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아테네 국가제도란 책에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민초 시민들이 찾아내지 않으면 언제나 소수의 그 부정부패한 위정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청담동 그 룸바의 진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목격 제보자들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사실은 제보자를 얘가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가를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 그 시간에 진짜 있었는지 그 이세창이 핸드폰을 갖다 압수수색하고 아니면 저쪽 그 해당 지역에 그 CCTV들을 압수수색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보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만큼 진실을 알고 있을까 그게 두려워서 이 사람부터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제보자의 입에 그 입을 셀로테이프로 막아서 언론을 막겠다. 언론의 그렇죠. 자유를 그러니까 막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증거물만 자기들 이제 은폐하면 된다고 보는 건데 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 이쪽 그 제보자 N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트위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실제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갖고 있는 걸 지금 보여줘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그 당시 출입 기록에 대한 자기네가 CCTV를 갖다가 이제 확보한 걸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녹취록까지. 녹취록은 원래 있었고 CCTV는 몰랐는데. 녹취록 그 현장에서 녹취록. 통화한 녹취록 말고. 그렇지. 녹취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증거가. 그 증거를 이미 다 그 분산해서 뺏길 걸 대비해서 다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런 이야기가 풍문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암시했어요. 그 트위터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 문제도 뭐 머지않아서 곧 드러날 것 같고
오늘 그 시사뉴스와 더불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번에 변희재가 예, 예. 7일 날 어, 태블릿 지금 태블릿 PC. 최순실이 갖고 있었다는 TVD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태블릿이라 그래서 JTBC가 그때 이제 받은 태블릿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시호가 자기가 이제 최순실 거라고 해서 갖다 준 태블릿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모두 조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증거를 오염시켜 갖고 예를 들면 뭐 연설문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조작된 거라는 거지. 그게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게 핵심적인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거 최순실 거라고 해서 압수해놓고 재판이 끝났잖아. 그럼 본인 내 거니까 돌려달라 그래, 최순실이가. 예. 안 돌려줘! 왜냐면 증거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주라고 했어요. 근데 한동훈은 자기 휴대폰을 얼른 받아갔어. 아니, 뭐, 그건 다른 얘기고. 근데 이제 1심에서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안 돌려주고, 또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왜 소송까지 해서 받아야 되는 것도 웃기지만, 근데 장시호 거가 줬던 그게 원래 최순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뭐, 이메일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지난 29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보면 증거로 다 된 거야. 이게 홍모 씨라고, 최순실 쪽에 있던 어떤 비서관의 비서관의 가족들이 쓰던 가족이 구매한 홍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쓰던 그거였어. 그거를 막 조작을 해갖고 거기다가 최순실 파일을 집어넣어서 최순실 거라고 이 조작을 한 증거가 나타난 거야. 100% 포렌식에 의해서 드러난 거야. 그래서 뭐 홍모 씨의 기록은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걸 복구해서 찾아낸 거야. 그래서 개통한 거. 그러니까 최순실은 그 태블릿을 독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개통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증거라는 게 그 개통된 전화번호가 홍모 씨 가족 4명의 끝번호가 다 일치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최순실하고 관계 없는 거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거기다가 나왔던 기록들, 뭐, 신용카드 했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록들, 심지어는 그 태블릿에 찍힌 의문의 사진들이 보이는 거야. 다른, 그러니까 아마 포렌식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찍혔던. 그래서 이건 100% 나중에 찍힌 거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당시 특검팀을 하면서 윤석열하고 조작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고 와서 보면 우리 그때 박근혜가 진짜 국정농단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이가 지금의 대통령까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기가 특검의 공로로 해서 이쪽 우리 진보 진영의 그걸 받아서 자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중앙지검장에 가서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온 거잖아요. 그 출발 자체가 사실은 사기였던 거죠.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런 혐의가 예, 있나요? 그래서 그걸 현재로서. 그다음에 7일 날 그래서 김용민하고 변희재 그다음에 최대집이라고 의사협회장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안진걸, 네. 신민동가 4명이 같이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7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한동훈하고 7일. 윤석열을 7일 날 한동훈과 윤석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사건이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아마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증거가 있으니까. 명백하게. 그래서 의외로 윤석열 탄핵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미리 가신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는 것은 그것은 때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든 늦어도 빨라도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그래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열린 시민뉴스 우리 공수TV가 함께 금요 시사 토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연대 김상민 최장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